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희경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낡은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집들이 드문드문 있을 뿐 대부분은 평화로운 논밭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경은 집안 구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펴보자 초반부에는 감미로운 가정생활과 일상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길수록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숲 너머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몇 세대 전부터 내려오던 금기의 장소로 아무도 접근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집에는 검은 그림자가 살고 있으며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 중 몇몇은 그 집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 후 모두 실종되거나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가 낮에 그 집에 갈 계획을 하며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 글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경은 일기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집을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희경은 드디어 숲 너머의 집을 찾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벽과 깨진 창문 사이로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확실히 오래된 이야기들처럼 으스스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희경은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간간히 놓여있는 현대적인 가전제품들과 깨끗한 식기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가운데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희경은 무심코 건반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건반 소리에 맞춰 집안에 걸려있던 시계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경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뒤에서 문이 쾅 닫히며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희경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비현실적인 느낌 속에서 그 그림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림자는 희경에게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머니가 이 집에 찾아왔을 때와 관련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자와 계약을 맺고 자신이 희경을 지키기 위해 영원히 이곳에 남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경은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의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는 말을 텄습니다. 자신을 이 집에서 해방시켜준다면 어머니의 영혼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희경은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요구하는 대로 오래된 피아노 위에 있던 검은 양초를 밝혔습니다. 양초가 타오르자 공기 중에 무언가 변화가 일며 그림자 희경의 주위를 맴돌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희경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밤이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용기를 내어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보려 했지만 희경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숲속 그 집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희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은 현대와 과거가 교묘하게 뒤엉킨 곳이었죠. 옛날 전설과 미신이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마을 신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신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몇십 년째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신사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나무로 만들어진 큰 문은 부식이 심해 퇴색되고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을 어른들은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하면 더더욱 조심하라고 했죠. 어느 여름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신사에 가보자는 것이었죠. 우리 중 한 명인 영수는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해서
항상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의 주장에 넘어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사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이 유일한 빛이었던 그 밤, 우리는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신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내부는 예상외로 꽤 넓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진정한 기묘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우리 중 한 명인 지수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무엇인가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신사 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우리는 어떻게든 신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기묘하게도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붙들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때 영수가 제단으로 다가가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 제단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매우 예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었고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습니다. 영수는 호기심에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 신사에 얽힌 끔찍한 과거에 관한 것이었죠. 이곳에서는 예전부터 희생이식을 치러야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미신이 있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점차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신사는 그냥 평범한 옛 건축물처럼 보였고 아까의 그 초현실적인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은 일이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신사 근처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 편지와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신기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 그 신사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로 또 하나의 두려운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혹은 단지 하나의 오래된 미신인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신사에는 무언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을 악령의 집이라 부르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집은 나무들이 서로 얽혀 빽빽이 들어찬 숲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둑한 그곳은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소름 돋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주인공인 영수는 그 마을 출신으로 도시에 살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 듣던 전설을 떠올리며 호기심이 발동했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그 집을 직접 탐험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모험심이 강한 두 명의 친구가 동참하며 탐험대가 결성되었습니다. 탐험일은 흐리고 거친 바람이 부는 가을밤으로 정해졌습니다. 셋은 두터운 옷을 입고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지며 짙은 안개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겁이 많은 친구 중 하나가 돌아가자고 했지만 다른 둘의 설득에 결국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가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는 순간 싸늘한 바람이 실내로 흘러나와서 사람의 체온을 얼립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오래돼 삐걱거리며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누군가 서툴게 그려놓은 기이한 문양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었습니다. 그중 한 벽에서 피투성이 그림 같은 형체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기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뒤를 쫓던 친구들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영수가 뒤돌아보자 방금까지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친구와 함께 당황한 영수는 사라진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들리던 이상한 속삭임 소리와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2층의 계단 아래쪽 구석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사라졌던 친구의 것이었지만 웃고 있는 그의 입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집 전체가 휘어져 있고 벽은 일그러지며 그들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둘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나왔고 문을 나오자마자 뒤돌아보니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친구는 끝내 찾지 못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수와 남아있던 친구는 다시는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집은 전설 속에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며 그 혹시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조용히 공감을 나타내곤 합니다. 무언가가 그들 옆에서 속삭이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